여자 안중근으로 불리는 유벌판 독립군의 어머니 남자현 의사입니다. 여러분, 남자현 의사 그러면은 여러분 몇 해 전에 이정재, 전지현이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 밀정의 여자 주인공 있죠? 근데 그 여자 주인공이 실제로는 거기는 굉장히 젊은 여자로 나왔는데 그 남자현 여사가 그러한 일제 요인을 암살하는 나이가 그렇게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이미 50대 중반을 넘어서 전사가 된 거예요. 남자현 여사 고향이 안동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성 독립운동가 중에 안동 쪽이 이상하게 유별나게 많은데 그게 왜 그런가 제가 정말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그 양반가들 중에서 세도가도 있지만 이른바 세력이 쇠퇴해진 사람들도 안동으로 많이 내려가요. 영남학파 중에. 그런데 그 중에 의식 있는 이제 양반이고 관련을 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일제에 의해서 우리 조선이 말하자면 병권을 잃고 외교권을 잃을 때 다 반대를 하고 돌아섭니다. 돌아서는데 그런데 이 남자현 여사도 여기 보니까 그 남편이 그 시아버지가 이미 그 당시에 관련돼 역시 우리 조선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의성 김씨 김영주와 결혼하였으나 김영주는 23살에 되던 해 을미의병에 가담했다가 전사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부인의 운명이라는 것이 그 남편의 집안이 이미 조선의 주체성을 위해서 투쟁을 하다가 죽었고 그 다음에 자기는 가부가 되었잖아요. 가부가 된 상태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아들이 어느 정도 컸어요. 아들이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아들 가족과 함께 이제 망명을 갑니다. 중국으로 임시정부로. 그래 망명을 가서 뭘 하냐면 독립운동가 김동삼의 서로군 정서에 참여해서 독립운동 세력의 지원 업무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1926년에 사이토 마코토 총독의 암살을 위해서 경성구에 참여했다.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57세. 우리 나이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나이로 50이 넘어서 암살단의 일원으로 참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은 그 같이 갔던 송학선 의사가 먼저 의거를 일으키는 바람에 말하자면 경계가 실패했죠. 경계가 강화되는 바람에 결국은 실패를 하고 다시 1933년에 일본 대사 무토 노부요시를 암살을 기획해서 그 사이에 일부러 거지처럼 얼굴에 상처를 내고 침입했는데 검문에 걸려서 체포됩니다. 그래서 체포됐을 때 그녀의 그 속에는 자기 남편이 일제에 잠식된 걸 한 거에서 의병으로서 입었던 군복 그 군복을 그때 거사를 하러 가기 위해서 그 군복을 입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얼마나 남편에 대한 뜻을 기를 뿐만 아니라 조국의 독립을 위한 그 열의가 다짐이 굳건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야말로 전사죠. 전사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결국 체포되어서 옥중에서 투쟁을 하다가 이제 중병에 걸립니다. 왜 중병에 걸렸을까? 우리는 짐작을 할 만하죠. 사람이 과도한 고문과 과도한 스트레스가 함께 오면은 멀쩡한 사람도 병 걸립니다. 그래서 중병에 걸려서 변보숙으로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6개월 만에 사망을 합니다. 네? 5일 만에
딴 사람 얘기 죄송합니다. 5일 만에 사망을 했는데 그때 중국 돈 248원 현재 가치 3,500만 원을 아들한테 주면서 우리 조국이 독립을 하면은 독립 축하금으로 200원을 내놔라 전달해라. 그러자 정말로 3.1 독립을 하고 첫 해 되는 3.1 기념식 때 남자연의 돈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에게 정식으로 전달했다는 거예요. 전달했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임시정부 요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게 되죠.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적으로 독립된 조국에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1967년에 국립현충원의 묘가 조성되는데 유해가 한국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묘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동안 유해가 어디 있는지 찾아달라고 정부에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정부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열차게 투쟁한 이 여성, 그것도 나이가 요새로 나이로 보면 플러스 20세를 해야 돼요. 그때 56세, 57세죠. 그 70대 된 노인이 할머니예요. 손주도 있으니까. 할머니가 총을 들고 거사를 하러 간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남자애.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할머니가 총 들고 가면 너무 극적인 재미가 없으니까 젊은 미녀 배우를 쓰긴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나이가 많은 용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건강하셨대요. 건강한데 체포돼서 죽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문이에요.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남자연 의사를 다음 선생님이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나 어디 있었죠? 우리 선생님. 두 분이 나눠서 한번 해보세요. 네. 남편을 죽인 원수놈, 내 이놈을 기필코 죽이리라. 부르짖으며 비장한 각오 끝에 남편 의병 동지 채천 이청산과 더불어 거사를 위해 조선에 들어갔다. 그해 4월 26일 창덕궁 주변에서 청포를 터뜨릴 기회를 엿보던 중 과자 행상으로 변장한 의기의 남아 송악산이 그 무문으로 들어오던 자동차를 급속 일본인들을 찔렀으나 악불사 그들은 사이토 마코토 일행이 아니었다. 그로 인해 일경은 전혀 없이 상엄한 경계 태세에 들어가 거사를 포기하고 두만강을 다시 건넜다. 1931년 일제가 만주 사변을 일으키자 이듬해 9월 국제연맹이 하얼빈에 조사단을 파견. 조사단에 나설 무렵 남자현은 일족 무명지 2마디를 잘라 조선은 독립을 원한다. 혈서를 쓴 흰 손수건을 손수건에 곱게 싸서 리튼 조사관에게 보내니 대한 여인이 장한 기계 만천하에 알려진 계기가 되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오늘 일종 무명지 2마디와 이별하려 한다. 어쩌면 내 손을 채웠던 이 작은 것이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수도 있겠다 싶구나. 지금 내게 두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라를 잃고 남편을 잃고 더 이상 잃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 늙어가는 욕심의 일부라도 흔쾌히 끊어 절규를 내놓아야 할 때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칼을 들었다. 네. 예,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이 맞아. 여기 보면 고종희 시인이 남자연 지사를 그린 노래가 있어요. 시가 있어요. 한번 어디? 난공불락 거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밑에 처음 남편과 아니 거기. 이건 고종희 시인이 쓴 거예요. 나라 잃고 남편 여기 난공불락 난공불락 외세의 도마 위에 섬섬 옥수 10손가락 얻어
놓고 하는 말 천지신명 듣거든 사람 세상 발언이요 탄압의 말뚝에 국적 따로 있으리까 조선 여자 무명지 단칼에 내리치니 피로 받아 쓴 대한 여자 독립원 아직도 떠도는 안악의 무명지. 네. 이게 고정희 시인이 돌아가신 고정희 시인이 자연 의사를 그린. 안녕하세요. 그 남자연 의사를 그린 시인데 이것도 참 굉장히 가슴 벅찬 시죠. 손가락을 자르는 그런 거를